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정식집을 운영하시는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사돈어른의 칠순 잔치 사위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어머니는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장 좋은 룸을 내어주고 주방장에게 일러 최고의 요리들을 선보였습니다. 20개 테이블이 꽉 찰 정도로 성대하게 차려진 잔치였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문제가 생기더니 식사 도중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계산 시간 사위는 가족끼리 돈 따지지 맙시다. 라는 말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농담일까요? 아니면 대놓고 처가 식구를 이용해 먹겠다는 계산일까요? 하하호호 즐거웠던 칠순 잔치가 왜 결국 장모가 경찰을 대동하고 사위 집을 찾아가는 막장 드라마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300만 원짜리 계산서 뒤에는 딸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눈물과 서름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인공 이명숙 사장님의 시선으로 돌아가 그날 밤의 기가 막힌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명숙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청솔관이라는 한정식 식당을 20년 넘게 제 손으로 일궈왔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지인들은 저를 이 여사라고 부르며 좋아해 주십니다. 다들 제가 일 처리하나는 대쪽 같고 화통하다고들 하시죠. 오늘은 사돈어른, 그러니까 박옥자 여사님의 칠순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청솔관 2층 연회장을 통째로 비워 20개 테이블을 꽉 채웠으니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사위 김민석 그 녀석은 한 달 전부터 예약을 서두르며 전화로 장모님 하며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요. 자기 어머니가 우리 집 음식을 제일 좋아하신다며 이번 칠수는 무조건 청솔관에서 해야 체면이 선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위 기 살려주는 게 장모 몫이라 생각한 저는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가족 할인 가격으로 맞춰준 건 기본이고 주방장 김 씨에게 특별히 부탁해 아껴뒀던 실력을 발휘하게 했죠. 신선로에 들어가는 재료는 최상급으로 갈비찜과 자연산 도미회도 가장 좋은 놈들로만 골랐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 저는 순금으로 만든 거북이 조각상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묵직한 상자를 사돈어른 손에 쥐어드리니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사돈의 얼굴이 활짝 핀 국화꽃처럼 웃음으로 번지더군요. 아이고 사부인, 너무 무리하신 것 좀 아니에요? 정말 신경 많이 쓰셨네. 저는 가족인데 당연하죠.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정말 화목한 한 가족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연회라 시작된 후 저는 명목상의 주인 자리를 뒤로 하고 조용히 사무실 모니터 앞으로 물러났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식당 밥 먹은 지 20년이 넘다 보니 냉정하게 전체를 조망하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이죠. 화면 속 리미게 테이블에서 오가는 술잔들은 마치 화려한 연극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 무대 위에서 제 딸 최지은은
가장 바쁘고 안쓰러운 조연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펭귄처럼 테이블 사이를 쉴 새 없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테이블에 차를 따라드리고 우는 조카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죠. 사돈어른 박 여사는 그저 미간을 찌푸리며 애들 시끄럽게 왜 저러니 한마디 던질 뿐이었고 지은이는 즉시 죄인처럼 아이를 안고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메인 테이블에 놓인 딸아이의 목신 갈비탕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아이는 국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딸의 얼굴에 가득한 불안감과 눈치 보는 표정을 보며 제 가슴은 바늘 1000개로 찔리는 듯 따끔거렸습니다. 사돈어른은 태후마마처럼 상석에 앉아 며느리의 고생은 본체 만체하고 친구들에게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위 김민석은 술잔을 들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날아다니며 친척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의기양양한 모습만 보면 마치 자기가 청솔관의 진짜 주인인 줄 알겠더군요. 저는 모니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와 연회장 구석 잘 안 보이는 곳에 섰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먼 친척 아이 하나가 바닥에 주스를 쏟았습니다. 지은이가 반사적으로 달려가 쭈그리고 앉아 냅킨으로 카펫을 닦아내더군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놈은 멀리서 그 모습을 힐끔 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친구들과 낄낄거리며 잡담을 이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딸을 챙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지은이는 친정에 올 때마다 늘 엄마 나 잘 지내. 그이랑 시어머니도 다 잘해줘. 라고 말했었습니다. 워낙 착해 빠진 아이라 제 걱정시키기 싫어서 좋은 말만 한다는 건 알았지만 오늘 이 잔치는 그 모든 거짓된 평화를 날카로운 칼로 찢어발겨 버렸습니다. 그 틈으로 보인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내 딸은 아내가 아니라 월급 안 줘도 되는 하녀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연회장의 시끌벅적한 소음이 고막을 찢는 듯 거슬렸습니다. 제 얼굴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속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막장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밤 9시 반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남은 음식을 포장해 335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돈어른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오늘 정말 폼났다. 음식도 좋고 자리도 넓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더라. 하며 얼굴이 벌개져서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저는 문가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살펴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사업가 특유의 빈틈없는 미소를 지으면서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연회장에는 사돈 식구들과 뒷정리하는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매니저 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 실장은 미리 출력해둔 계산서를 들고 정중하게 메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김민석 고객님, 오늘 연회 계산서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민석은 이쑤시개를 물고 거만하게 앉아 있다가 계산서를 받아들더니 숫자만 대충 훑어보고는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게 다가와 술 냄새를 풍기며 제 어깨에 팔을 턱 올리더군요. 장모님,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귀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도 좋고 서비스도 죽여주고 우리 집안 체면 제대로 섰습니다. 저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좋았다니 다행이네 라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치라곤 약에 쓸래도 없는지 번들거리는 얼굴을 제게 들이밀며 의기양양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밥값은 지은이 앞으로 달아놓으세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깐깐하게 계산합니까? 하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 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접시를 치우던 직원들의 손길이 멈췄고 다들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상석에 앉아있던 사돈어른 박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사부인. 이렇게 큰 식당 하면서 설마 우리한테 그 돈 받으려는 건 아니죠. 지은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식구인데 사부인 것도 우리 거나 마찬가지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탐욕과 계산 속이 독이 묻은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녀석은 남편 뒤에 서서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만 비틀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다짜 당황해서 눈을 피하더군요. 이게 네가 선택한 남자니 이게 네가 말한 좋은 시댁이야. 제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눈빛을 읽었는지 입술을 달싹거리다 결국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이 뚝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가스불처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치솟았습니다.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밥값을 떼먹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평생 일군 제 왕국에서 제 직원들 보는 앞에서 이 여자는 그리고 이 여자의 친정 재산은 다 우리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어깨에 올려진 김민석의 팔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밀쳐냈습니다.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민석은 제가 밀쳐낼 줄 몰랐는지 술이 좀 깬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사돈어른의 미소도 굳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박 실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계산서 이리 주어. 저는 2걸음 앞으로 나가 사위와 사돈어른 앞에 섰습니다. 제 뒤에 숨은 나약한 딸과 저를 분리하고 저들과 맞섰습니다. 김서방, 집에서 사적으로나 자네가 날 장모라고 부르지 내가 받아주는 건 우리 집안의 정 때문이야.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솔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난 이곳의 사장 이명숙일세. 장사를 하는 곳엔 상도덕이 있는 법이지. 형제간에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사돈지간 아닌가. 저는 손에 든 계산서를 마치 사업 계약서 내밀듯 김민석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제 팔은 흔들림 없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오늘 연후에 총 20테이블 주류 별도. 총 금액 1,300만 8천 원입니다.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텅 빈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져 모두의 심장에 돌직구처럼 박혔습니다. 김민석의 얼굴이 술기운 오른 붉은색에서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웃어주던 장모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장모님 지금 이게 무슨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는 아들을 대신해 박 여사가 식탁을 쾅치며 일어났습니다. 이명숙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푼돈 가지고 너무하는 건 도감한 거 아니야. 내 아들 망신 주고 우리 며느리 입장 곤란하게 만들 작정이에요. 입장이 곤란하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겨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탐욕스러운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저를 바보로 아시나 본데 오늘 제가 이 돈을 안 받으면 그게 진짜 내 딸을 평생 그 집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돈을 안 받으면 내 딸 최지은은 내 식당처럼 당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가 부려먹고 돈 한 푼 안 줘도 되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내가 애지중지 키운 딸, 그 집 식모살이 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두 모자는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지은이의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디 제 꼿꼿한 뒷모습을 보고 딸아이가 자존감이 뭔지 배짱이 뭔지 깨닫길 바랐습니다. 잠시 후 충격에서 벗어난 김민석이 모멸감을 느꼈는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술김에 자존심만 세져가지고는 돈 안 주면 어쩔 건데요? 배째라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래, 저는 그 뻔뻔한 낯짝을 보며 비웃어 주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이런 양아치 같은 놈 하나 못 다룰까요? 이런 놈들은 말로 해선 안 됩니다. 무릎을 꿇려야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백슬양 애니 대표님, 경찰 불러. 저는 아주 편곤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경찰관님께 말씀드려. 손님이 300만 원 어치 무전 취식하고 행패 부린다고. 이건 명백한 사기죄니까 와서 처리해달라고 해. 경찰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김민석과 박 여사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는 뭐야, 사돈끼리 경찰을 불러? 하며 기겁했고 김민석은 술이 확 깼는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 아무리 자존심 센 척해도 어머니 칠순 잔치에 밥값 떼먹으려다 경찰서 끌려갔다는 소문이 나면 사회생활 끝장이라는 건 알 테니까요. 김민석은 즉시 비굴한 표정으로 바뀌어 굽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왜 이러세요? 말로 하시죠. 경찰은 무슨... 저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박 실장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보안팀 시켜서 2층 문 다 잠그라고 해. 저 사람들 도망 못 가게. 도망가면 그 밥값 자네 월급에서 깔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돌아서자 김민석은 거의 울상이 되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장모님 제발요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지갑에 현금이 없고 카드 한도도 부족해서 며칠만 여유를 주시면 비굴한 꼴을 보니 허수음이 나왔지만 목적은 달성해야 했기에 짐짓 고민하는 척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지은이 봐서 기회는 주지. 그는 살았다 싶었는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제가 조건을 걸자 그가 멈칫했습니다. 서일 주겠네. 3일 안에 널 300만 8천 원 시원 한 장 빼지 말고 가져와.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그의 눈을 쏘아보며 진짜 목적을 말했습니다. 지은이 오늘 나랑 집에 간다. 제가 뒤에 서서 울고 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랑 가자. 박 여사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집 며느리인데 어딜 데려가. 김민석도, 장모님, 이건 아니죠. 라며 막아섰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돈도 안 내고 사람도 못 보내겠다. 도둑놈 신보가 따로 없네. 그럼 지금 당장 경찰관님 오셔서 법대로 따져볼까. 경찰 얘기에 그들은 다시 꼬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종하기도 싫어 딸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곳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긴장이 풀린 지은이는 현관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댐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꿀물을 타왔습니다. 딸이 다 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꺼이꺼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제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제 탓이 큽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 가화만사성이다. 싸우지 말고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라고 가르쳤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딸에게 착한 사람 되는 법만 가르쳤지. 나쁜 놈들에게서 자신을 지키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한참을 울다 지친 딸에게 꿀물을 먹이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한테 다 괜찮다고 거짓말 그만해. 오늘 엄마 다 봤어. 그동안 얼마나 당하고 살았니? 딸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상 이상이더군요. 결혼 6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재테크 해준다며 월급 통장을 뺏어가고 용돈으로 고작 30만 원을 주더랍니다. 남편은 마마보이라 엄마 편만 들고 딸은 그 집에서 이름도 없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엄마, 내가 말해봤어. 근데 남편은 내가 예민하대. 엄마가 우리 위해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고. 내가 엄마한테 배운 대로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틀렸어. 엄마가 널 잘못 가르쳤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네 자존심 짓밟는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 없다. 엄마 돈 많아. 이혼해도 우리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이제 엄마가 네 인생 되돌려 놓을게. 이혼?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보수적인 엄마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겠죠. 하지만 3년의 결혼 생활을 단번에 끊어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미련을 버리게 하려면 충격 요법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 1,200만 원. 그게 김민석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야.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 첫째 날 오후 김민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게 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화 풀리셨어. 당신이 좀 잘 말해봐. 가족끼리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구셔. 그 돈 장모님한테는 껌값이잖아.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당신이 해결해야지 라고 하자 그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내가 월급 빠난 거 알면서 그래. 네가 딸인데 그 정도도 해결 못해. 지은이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둘째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화를 내더군요. 야, 언제까지 친정에 처박혀 있을 거야. 우리 친척들이 뒤에서 얼마나 씹어대는 줄 알아. 빨리 와서. 네 엄마 설득해서 밥값 없던 걸로 해.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우리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이야. 갚아야지. 라고 했지만 그는 웃기고 있네. 갈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유세는 하며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3일째 오후 지은이는 제가 시킨 대로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완강하셔. 그 돈 식당 매출이라 마음대로 못 뺀대. 우리 같이 대출이라도 알아볼까? 나 비상금 조금 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민석의 고함이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야, 최지은, 너 바보냐 너네. 엄마 벤츠 타고 다니고 강남 아파트 살잖아. 1,300만 원 없어서 그러겠냐. 나 엿먹이려는 거잖아.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라고. 오늘 안에 해결 못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이혼이야, 이혼. 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은이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미련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서 사위 집으로 오라고 하고 백미비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사기 사건 신고하려고요. 강남구 XX동. 3일 전에 식당에서 첼 300만 원 어치 먹고 돈 안 갚는 사람이 있어서요. 지금 받으러 가는데 험한 꼴 날까봐 경찰 동행 요청합니다. 30분 뒤 우리는 경찰 2명을 대동하고 사위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박 여사는 경찰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실에서 TV 보던 김민석도 소스라치게 놀라 튀어 올랐죠. 장모님, 경찰은 왜 데리고 와요? 사람 죽일 일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일 지났다. 300만 원 지금 줄래? 아니면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조사받을래? 박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장모가 사위를 잡아먹네 하며 통곡했지만 경찰관이 단호하게 경고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음식 드셨으면 돈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기 혐의 적용되기 싫으면 협조하세요. 김민석은 벌벌 떨며 신용카드 여러 장을 꺼내
그 자리에서 카드 단말기로 결제했습니다. 한도 초과가 나와서 카드 3장을 돌려막기로 겨우 계산했죠. 자, 됐죠. 이제 가세요. 김민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김민석 씨, 최지은 씨의 이혼 소송 대리인입니다. 여기 이혼 합의서입니다. 뭐 이혼? 김민석과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돈만 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날벼락은 이거였죠. 김민석은 사색이 되어 지은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쳐서 그랬어.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한 번만 봐줘. 자기 엄마 핑계까지 대는 꼴이라니. 박 여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며느리가 떠나면 그 많은 집안일이며 며느리 월급 통장은 누가 채워줍니까? 같이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차갑게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김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아까 전화로 나한테 집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그 순간 끝난 거야. 지은이는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김민석 얼굴에 던졌습니다. 김민석이 절대 못해, 안 해 하고 발악하자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휴대폰 주소록을 보여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김서방 자네 회사 사장, 지난달에 우리 식당 와서 밥 먹고 갔어. 그리고 자네 대출 담당하는 은행 지점장 부인이 내 친구야. 좋게 사인할래? 아니면 내가 강남 바닥 인맥 총동원해서 자네 사회생활 매장시켜줄까? 김민석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겠죠. 순한 양인 줄 알았던 장모가 사실은 건드리면 안 되는 호랑이였다는 걸요. 결국 김민석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은이는 이혼 후 그동안 뺏겼던 월급까지 위자료로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제 밑에서 식당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딸아이는 청솔관의 공동대표가 되어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딸에게 물려준 건 식당 지분 절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독립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것도 좋지만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착함은 무능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악귀를 물리칠 금강역사의 방망이도 필요한 법이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면 사이다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